먹여 살리는 게 대구 아닙니까? 예, 저는 대구가 오면 또 한 명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애국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는 투쟁하는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대구가 낳은 우리 여성 리더 강현재 변호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드디어 대구가 고향인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예, 앞에 연사분들 제가 다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참 대구가 고향이 아닌 분들이 말씀도 참 길게 하셔요. 아, 우리 대구분들 특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분들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점잖지만 화끈한 그런 연설을 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대구에서만 살았으니까 저 대구 촌년 맞죠, 여러분? 대구 촌년이 대구 촌년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정광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원래 제가 전 목사님보다 욕을 더 잘합니다. 전 목사님은 지금 국민혁명당 가입 안 하면은 뭐 평소 농담처럼 머리카락 다 잡아 뜯는다고 하시죠? 덩치만 크시지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절대 못 뜯어요. 근데 저는 정말 뜯습니다. 아예 완전히 한번 잡으면 뽑아버리고 바로 탈모겔 회원으로 만듭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그래도 또 체면을 차리고 좀 점잖은 척하고 말을 가려 하는 게 이 체질화는 됐습니다만, 지금 보니까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됐기 때문에 변호사고 의사고 뭐 없어요. 변호사 아니라 변호사 할아버지, 의사 할아버지라 그래도 내 가족 하나 내가 지키지 못할 판이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조차 지금 너무나 암울한데 변호사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지금 체면치레 할 때가 아니에요. 남 눈치 볼 때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나서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정원의 원장이 대북 송금하신 분이죠. 박지원. 그런 사람 왜 국정원장 안 칩니까? 이건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사실은 저 좌파 주사파들은 부끄러운 걸 몰라요. 우리 대구분들 보수 지지자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어도 목표가 있어도 그 수단에 있어서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원칙은 지켜야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70년의 주류로서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것들을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부끄러운 게 뭔지 모릅니다. 아니, 국정원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아직도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전쟁 안 끝났습니다. 체제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무기로 우리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 아들들을, 군인들을 죽였어요. 잊으셨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어때야 됩니까? 예? 이스라엘 못지않은 최고의 정보기관이어야 되죠. 그런데 수장을 갖다가 대북 송금 보낸 가발 공장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국정원 앞에 돌에다가 간처왕 신영복의 글씨체를 쳐놓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요. 비교적 최근 걸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 거를. 그리고 또 이 우파의 지금 잠재적 대권 주자로 나오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전 총장, 이런 사람들 지금 대놓고 수사 착수했죠. 네?
옛날에는요, 정말 오히려 정적이면은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수사할 만한 게 있어도 안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십시오.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든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기들과 타협이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차선을 택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둘 다 원하지 않죠? 절대 안 되죠? 이번에 정말 처절하게 이 주사파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돌아올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다음 정권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우파의 가치와 헌법을 철저히 지키고, 본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를 척결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만든 지난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줄 것이라 밀었던 국민의힘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하태경이가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답니다. 하태경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태경 씨 전향을 했습니까? 전향 각서를 국민 앞에 쓰고 지금 대선 후보 나오는 겁니까? 개판이에요, 개판. 더 개판인 거는 지금 이 보수 야당이라는 곳이 더 개판인 겁니다. 정당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희망을 봅니다. 오늘 비록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지만 이 보수 정통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기존 당원분들 중에 65%는 결국 이준석 안 된다라고 표를 준 겁니다. 그래도 65%가 이준석은 안 된다 하고 다른 분들 찍었어요. 옛날에 문재인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리를 쳤지만 불과 41%로 대통령 됐어요. 자, 이제 결과를 잘 보셨을 테니까 뭐 다음 주엔 또 하태경이 대권 선언할 것이고, 이런 국민의힘 당에 계시지 말고 적어도 이번에 무슨 이준석 같은 것이 당대표냐 하고 다른 사람을 투표했던 그 65%의 당원분들은 모두 탈당해서 국민혁명당으로 오십시오! 국민혁명당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나라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래 고만고만한 위기일 때는 국민이 위임을 해준 사람들이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정말 정치하는 것들이 다 썩어 빠진 그런 위기에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마지노선에 왔습니다. 다 탈당하시고 국민혁명당으로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이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는지를 한번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여러분! 예, 오늘 참 저희 고향 대구에 와서 너무 기쁘고요. 참 우리 대구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 보수의 심장 하는 곳 아닙니까? 70년 동안 이 문재인 빼고 두 번을 빼고는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우리 대구에서부터 시작됐고, 70년 대한민국을 지킨 이 엄마의 자궁 같은 곳이 대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요즘은 대구 분들도 기가 많이 죽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대구 안에서도 좌파들이 목소리가 더 세요. 네, 대구 분들 뭐 저도 잘 압니다.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크게 떠드는 거 안 좋아하고, 누구 비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깊은 뜻을 숨기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보고 참고 또 해왔죠. 물론 투표가 있습니다만 이젠 그 단계를 지났습니다. 옛날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되면 혁명으로 탄핵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혁명으로. 자,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을 받들어서, 예? 법이고 뭐 정치로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의 혁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가장 쉽고 간단한 첫 단계는
무조건 국민혁명당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2단계, 3단계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문재인 주사파가 망가뜨린 이 나라를 이들에게 어떻게 철저하게 피해 보복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대구가 나온 여성 변호사, 애국 수사 강영재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라고 또 그래도 우리 강영재 연호도 나오네요. 네, 다음 연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민혁명당의 이웃 정당입니다. 형제 정당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파를 사랑하십니까? 좌파를 사랑하십니까? 우파! 누구 맘대로 우파라고 그래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있습니다. 많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자기들을 중도라고 그래요. 여기에 중도 좌파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중도 좌파라는 말을 누가 가장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야! 스님이 가장 싫어해요. 우리 웅천 스님도 가끔 오시는데 스님들이 어떻게 좌파냐고, 중도 좌파라고. 스님들은 호국 불구요 전부 다 우파라고. 그런데 어디다 대고 중도 좌파라고. 국민의힘은 어디다 대고 중도 좌파니 중도 우파니 이따위 소리를 내. 오늘 대표에 당선된 이준석 씨,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통진당의 대표 이정희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좌파예요, 우파예요? 좌파다! 나는 좌파냐 우파냐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좌파 중에 좌파인 통진당의 의원이었던 이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어. 없다! 나도 안 돼.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도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설계도대로 그 위에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설계도의 4가지 기둥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가 아닌 교인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바탕 위에 자유의 기본은 바로 기독교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도 인정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수립일이라면 임시정부의 헌법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의 헌법 선언문, 임시헌장 선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신국,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건설의 기초가
대한민국이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가 대한민국이면 기독교의 국론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당 그 설계도대로 나아가는 우파 정당이 현재 기존 정당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네 가지 설계도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대구시장 국민의힘당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구시장부터 대구에 있는 수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유 마음껏 허용하고 있습니까? 풀었습니까? 서울시장도 국민의당인데 풀었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식당, 노래방, 주점 12시까지 마음껏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모이는 거 허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의 집회의 자유를 망각하는 자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믿고 미워도 다시 한번 맡길 수 있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 여러 번 믿어왔어요. 그래도 미워도 우파정당인 것처럼 믿어왔지만 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자유시장경제, 지금 국힘당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다 일어나 보니까 우리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세금 폭탄을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부동산 국가가 다 뺏어가는데 있습니까? 없어요. 한미동맹 무너지면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데 이미 속국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왕이라는 중국의 외교부장이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전화해서 협박 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도착 외교가 아니라 도착 짱깨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 중국에 끌려가면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너희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우리가 막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육을 당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내 동포들이 살육과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막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새로운 정당 국민혁명당, 따라해봅시다. 국민혁명당.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서주면 대한민국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 살육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손으로 막으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거리를 좁혀 계시는데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 2m 간격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애국운동을 이끌어오는 리더이십니다. 일파만파 대표이시고 우리 국민혁명당의 조직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수열 위원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제가 국민하면은 여러분 혁명당 국민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북대구 동지 여러분, 저도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대구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동대구에서 출발하고 동대구에 내려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여러 연사님들이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건설하고 유지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지만은 이 나라는 종북 종중 주사파가 점검해서 이 나라를 나락으로 벼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었던 우리의 정당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어떻습니까? 중도를 표방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4.3 사건을 미화하는 그러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칭을 앞에 넣지 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로치고 가칭 이렇게 누가 우리를 대변해야 합니까? 그거랑 가칭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하죠. 어려운 국민이 있을 때 국민들은 일어섰습니다. 풍전등화 같을 때 미국과 유엔군과 함께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5천년 기아선상에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10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그 뿌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절체정명의 위기에 처해서 체제 수호를 강요받는 체제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동참합시다.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까? 1000만 당원 모집에 모두 솔선수범해서 나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후손들에게 영광스럽게 물려줍시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헌법을 지켜냅시다. 헌법을 지키는 보안법을 지켜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1000만에 까른 것을 기초로 해서 1000만 당원 모집에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경북 대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낙동강을 사수하듯이 해내야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세열 조직위원장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8년 3월 15일은 위대한 정치혁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자유와 권리도 없는 백성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바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저희는 국민입니다. 바로 국민들이 나서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계 2위의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국민혁명을 우리 국민혁명당과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그 길이 바로 1000만 명 당원 가입운동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예, 다음 소개할 연